전청조와 남현희의 이 사태. 정말 오늘 엄청난 소식이 나왔죠.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기사 타이틀부터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남현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을 한다. 피의자가 무엇입니까? 피해자는 무엇일까요? 피의자 정확한 속뜻을 한번 알아보자면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겠지만 피의자는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다. 쉽게 말해서 용의자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 측에서 아직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정황상 의심스럽다. 용의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이걸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현희 씨는 피해자라고 자신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각종 영상에 등장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그런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사를 좀 볼게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 연인인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다. 송파경찰서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두 연인이 같은 경찰서에서 나란히 조사를 받게 된 거죠. 보니까 이런 기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전청조 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 질문을 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이 남현희 씨가 애시당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을 했고 전청조와 대질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우프지 않습니까? 우프더라는 건 웃기면서도 슬프다라는 의미인데, 보세요. 제가 최초로 이 남현희 씨가 분명히 좀 공범의 의혹이 존재한다. 강력하게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은 너 그거 책임질 수 있냐? 남현희가 만약에 공범이 아니면 너 고소당해도 할 말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거는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언론사와 자료들에 의해서 이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남현희 씨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도 자신을 공범이라고 하니까 내가 전청조와 직접 만나서 대질 조사를 하겠다. 대질 조사가 또 무엇입니까? 대질 조사의 정확한 좀 뜻을 볼까요? 대질 조사라는 건요, 쌍방 또는 상대편 측과 직접 만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가지고 네가 이걸 했다, 내가 이걸 했다, 그건 아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서로 대면한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한 진실이 나오겠죠. 두 사람의 말이 다르다면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남현희 씨는 애시당초 이 질의조사를 왜 자신이 요구를 했냐, 떳떳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피해자다. 근데 하도 나한테 공범이라고 하니까 내가 직접 전청조를 만나서 대질조사를 하겠다. 근데 그냥 대질조사가 아니라 피의자로서, 용의자로서 대질조사를 했던 겁니다. 자신은 피해자로서 대질조사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남현희 씨를 피해자로 보고 있지 않아요. 같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아무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나는 아니다, 나는 분명히 피해자다 강력하게 주장하며 눈물의 호소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찰서에서는 이미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걸요.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남현희 씨, 결국 공범으로서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왜 고소를 당했느냐? 이 전청조 씨의 사기 피해 금액과 사기 피해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남현희 씨가 자신이 받았던 외제차
3억 원대의 벤틀리 차량도 반납했고 수십여 개의 명품들도 다 반납했는데 그러면서 떳떳했거든요. 봐라, 난 이 정도로 내가 공범의 의혹이 없는 사람이다. 공범이 어떻게 이거 반납하겠냐, 손에 쥐고 있지. 그래도 경찰은 일단 피의자 이렇게 해서 입건 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지금 피해 금액이 26억 원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초 이 전청조 씨가 사기친 금액이 약 19억 원 정도로 세간에 알려져 있었죠.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26억까지 늘어나게 됐다. 근데 이 엄청난 금액을 사기치는 데 있어서 남현희 씨가 몰랐다라는 주장과 남현희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것이 가능했겠냐라는 많은 정황들이 그녀를 공범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합리적인 상태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피해 금액조차 26억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경찰에서는요, 전청조의 사기 피해자가 20명에 달한다. 지금 보니까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청조의 사기로 인해 전체 피해 규모가 더욱 증가하여 현재까지 피해자만 20여 명, 피해 금액은 26억 원으로 확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지난 2일까지 확인된 피해자 숫자가 15명에 피해 금액은 19억이었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는 5명이 늘었고요. 피해 금액은 무려 7억 원이나 폭등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26억의 피해자 20명에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더 많은 피해자와 더 많은 피해 규모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뻔뻔한 전청조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지만 자금을 어디로 은닉했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은 돈이 한 푼도 없다, 전부 다 남현희에게 썼다라고만 말을 할 뿐, 아니 26억 원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남현희 씨도 가진 명품과 차량을 다 반납했는데 그 금액이 약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7억 정도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26억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사기꾼들의 특징은요, 자신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을 절대로 검찰이나 경찰에게 파헤쳐지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은닉시켜 놓곤 합니다. 자, 이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두 사람이 공모해서 그 자금을 다른 쪽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아진 거죠. 안 그랬다면 경찰 측에서 이 남현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서 경찰서에 출석을 시켰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실제로 남현희 씨가 송파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겨서 또 굉장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변호사로 보여요. 출석하는 모습인데, 글쎄요, 피의자라고 하기에는 영상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좀 담담하고 좀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알고 있었던 이 남현희 씨의 표정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굉장히 초조해 보이는 표정이었는데, 이 경찰서에 출석하는 남현희 씨의 표정은 전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거리낄 게 없었고요. 취재진들이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전청조 씨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 근데 보통 떳떳한 사람들이 조사를 받으면요, 이 취재진들을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취재진들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취재진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사죄를 할 때,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 자신이 혐의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할 때 취재진 앞에 똑바로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피하듯 경찰서에 출석한 사람은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전달했었던 피프티 사태의 주범인 안성일 씨가 이렇게 출석을 했었죠. 뒷짐지고 나와서 취재진이 질문하니까 철저하게 무시하고 바로 경찰서로 들어왔고, 심지어 이틀째 출석하는 날에는 출석 시간과 다르게 시간차를 두고 방문해서 이 취재진들이
이 안성희 씨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해서 가는 거죠. 마스크도 쓰고요. 근데 참 이게 희한하게도 안성희 씨와 똑같이 이 남현희 씨도 마스크를 쓰고 취재진을 피해서 다급하게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요, 정말 아니 애시당초 여기에서 엄청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피해자다. 나도 사기를 당했다. 최근에 뭐 이 전청조 씨 어린 시절 사진까지 막 싹 다 공개하면서 명품도 다 반납하고 차도 반납하면서 아니 그렇게 자신있게 주장을 할 거면 저 같으면은 이렇게 판을 깔아준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급하게 도망치듯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퍼포먼스를 위해서라도 취재진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안성희 씨와 똑같이 다급하게 들어갔단 말이죠. 취재진들을 보자 굉장히 당황하면서 들어갔고 마스크로 얼굴까지 가렸고, 이 마스크로 얼굴은 왜 가리는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제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괜히 찔리는 기분도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이미 얼굴이 다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왜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에만 이 두 사람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로 취재진을 피해서 다급하게 들어갔겠습니까? 이 태도만 봐도 정말 이 사람들의 실제 심정이 어떠한지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사기 전문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전청조가 무려 13가지의 사기 전략을 구사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3가지의 패턴을 다 썼다라기보다는 그것이 뒤섞여 있다. 첫 번째로는 미안할 정도로 잘해주는 것이다. 고급 외제차도 사주고 명품백에다가 하루 자는데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좋은 호텔에서 묵게 해주고,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판단을 못할 정도로 물량 공사를 해대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남현희 씨와의 첫 만남에서 전청조가 일론 머스크와 펜싱 시합을 한다며 접근한 건 역시 심리전의 일환이었다. 펜싱의 거의 프로급 수준의 사람인 일론 머스크하고 조만간 시합을 하는데 당신한테 배워서 꼭 이기고 싶다. 당신이 최고다. 이렇게 와서 도움을 청하니 한참 어린 사람이면 도와주고 싶다. 심지어 남현희 씨는 전청조에게 숙주로 이용당한 부분도 있다. 남현희에게 들어간 돈이 10억 가까이 됐는데 더 큰 사기를 치기 위한 미끼 같은 것이다. 일례로 남현희 씨 소개를 통해서 대한펜싱협회에 3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걸 토대로 더 큰 사기를 쳤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도 저도 경찰도 글쎄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남현희 씨가 철저하게 속아서 피해만 당했다? 애시당초 전청조가 여자인 걸 알았다라고 했다가, 모른다고 했다가, 남자인 줄 알고 있다고 했다가, 여자인 거 원래 알았다고 했다가, 남현희 씨 스스로도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전형적인 특징 아닙니까? 팩트 없고 감정이 호소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계속 앞뒤로 바뀌는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형태잖아요. 그러니 남현희 씨가 의심을 벗으려면 확실한 증거물과 경찰에서 무죄라는 확실한 입장 발표, 나아가서는 이렇게 취재진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말이 있다면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많은 대중들에게도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만약 남현희 씨가 전청조와 결국 결혼을 했다면 더 비참할 뻔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부부간에는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남현희와 전청조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재산, 명예, 모든 것을 잃고도 법에 호소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친족 상도례, 즉 직계에 있는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 사이에 이루어진 절도는요 그 형을 면제한다 라는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전청조와 혼인신고를 남현이가 했다면 부부간의 사기죄가 미성립하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겠는데 참 신기하죠. 결혼 발표를 했는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결혼식도 치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26억 원의 피해자 20명에 육박하는 피해 금액이 단기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간 동안 여성조선을 통해서 남현희 씨는 전총조라는 남자와 결혼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가 없었으면 애시당초 이게 회자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이 직접 발표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건데 판을 키운 건 본인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게 본인들의 뒷덜미를 잡게 된 셈이다. 이런 일각에서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전총조의 또 황당무계한 사기 사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내놓고 선물 받은 척 했었다. 자, 이 전청조 씨가 시그니엘 복도에서 택배 박스를 쌓아두고 이렇게 선물 받은 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시그니엘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는 엄청난 부를 이룬 성공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불법 코인, 불법 도박, 하여간 불법이란 불법은 다 동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렇게 선물 받은 척을 하고 쌓아놓은 모습을 굳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조차 알고 보니까 전청조 씨가 자기가 직접 택배를 주문해가지고 집 앞에 쌓아놨었다. 아,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레벨이 낮은, 수준 낮은 사기인데 이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근데 남현희 씨는 피의자 조사를 함께 받은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는 전총조 씨와 월미도에서 잠자리를 한 남성의 인터뷰도 나옵니다. 월미도 가서 구경하고 놀다가 전총조 씨가 너무 예뻐서 잠자리를 하게 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총조 씨가 과거 여성이었을 때 당시에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누가 봐도 한 3000% 정도 여성이죠. 멀쩡한 여자였던 사람이 사기 행각을 위해서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한 남자 같은 모습으로 머리도 짧게 자르고 택배 박스도 쌓아두고 투자를 받은 것처럼 성공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엄청난 재벌가의 자손인 것처럼 정말 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죠? 구속된 전총조와 입건된 남현이 충격의 신커플 경찰 조사에서 만나게 될까라는 기사가 저녁 시간대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요. 한 명은 이미 구속이 됐고 한 명은 또 피의자로서 공범으로서 경찰서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참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로가 결코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지금 전청조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요. 이 남현희 씨도 이제 공범과 같은 취급을 언론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악어의 눈물이다. 믿어서는 안 된다.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전총조는 구속이고 남현희 씨는 조사인데 만에 하나라도 공범에 대한 증거를 경찰 측에서 잡고 있다면 두 커플 전부 다 구속 조치가 됩니다. 지금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라는 건요.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부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분명히 몇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남현희 씨가 스스로 떳떳하다면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을 할 것이고 만약 그것을 하지 못한 채 본인의 진술과 감정에만 호소를 한다면 자신의 남편이 될 뻔했던 전총조 씨와 똑같이 구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은 같은 여성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겠죠.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서에서 지금 이 정도의 발표를 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다뤄드렸지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음에도 역시 나열되어 있는 증거들만 봐도 누가 공범자고 공모자고 피해자고 가해자인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비록 조회수는 얼마 나오지 못했지만 이 전청조 씨의 애인인 남현희 씨가 공범 의혹을 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이야기가 또 나와요. 매달 몇백에서 몇천만 원씩은 최소 입금이 됐을 것이다. 제가 뭐 한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바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이 계좌 공개를 요구했죠. 이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생활비를 주고 채무도 대신 갚아줬고 이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가 모든 사기극을 혼자 기획하고 실행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전청조 씨는 신용불량자라 통장 사용이 불가능하고 제3자가 매달 몇백, 몇천만 원을 입금했을 텐데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남현희 씨 계좌를 열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남현희 씨의 공범을 계속 의심하는 거죠. 제가 왜 같은 기사를 한 번 더 읽어드리냐면 조금 이따 설명드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의원이 진정서까지 제출을 합니다. 뭔가 확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밑도 끝도 없는 의심으로써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진정서를 내기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오늘 남현희 씨가 밝힌 또 하나의 폭로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기 때문이에요. 성별 사기 속을 수밖에 없었다. 남현희 전청조의 어린 시절을 공개했다. 자, 기사에 보니까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청조 씨가 남자였다, 여자였다,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진을 보니까 이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쭉 보냈었던 사진들 같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진짜 말 안 하면 뭐 누가 봐도 남자아이 같지 않습니까? 보통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사진을 찍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면 전청조 씨의 지금 모습과 굉장히 좀 닮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복 입고 있는 모습은 뭐 영락 없는 남자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 남 감독님이 결혼과 출산을 해본 40대 여성으로서 어떻게 전청조의 성별 사기에 속을 수가 있겠냐. 공범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전청조는 남 감독에게 남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여자의 몸으로 잘못 태어났고 이후 성전환증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남자가 되기 위해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근거로서 이 남현희 씨 측에서는 전청조가 보낸 어린 시절 사진 여러 장을 공개를 한 거죠. 이 카톡 화면에 남아있는 한 남자 어린아이가 남성용 한복이라던가 흰 셔츠와 검은 반바지 등등 누가 봐도 남현희 씨는 남자아이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청조 씨가 이 아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이 남현희 씨 측은 전청조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엄마 내 옛날 사진 좀 보내줘 라고 했고 엄마로부터 받은 사진을 남현희 씨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진을 봤던 남현희 씨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어려운 수술을 받았다라는 전청조 씨에게 동정심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남녀를 넘나들며 결혼 사기를 친 전청조의 행태가 너무나 특이하고 기이하기 때문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남 씨가 알고도 동조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본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어떠세요? 정말 남현희 씨가 이 사진을 보고서 전청조 씨가 남자아이라고 믿었고 공범이라 보기 어렵다. 그런데 구의원이 진정서까지 낼 정도로 남현희 씨의 계좌를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 이런 사진들, 태권도 하는 모습들. 자,
요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전청조 씨가 과거 이런 말을 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에 남현희 씨가 출연을 해서 처음에 펜싱을 배우러 올 때 28살 여자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청조 씨 역시 같은 날 인터뷰에서 나는 현재 법적으로는 여자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이야기 Y에서의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 제작진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하는, 남자들은 1로 시작하잖아요.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또 자신은 남자다. 양쪽 다 말이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는 남현희 씨가 이 전청조 씨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속았다라는 이야기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 쭉 내려보면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너네가 니네 입으로 언제는 여자인 걸 알고 있었다며, 지켜주고 싶다며, 그런데 왜 또 말을 바꾸냐? 말이 또 바뀌는 거예요.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눈물을 펑펑 쏟았던 이 남현희 씨는 전청조가 처음에 여자라고 말했던 걸 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꿔서 남자인 줄 알았다, 여자인 줄 알았다고 했다가 남자인 줄 알았다고 했다가 전청조 본인도 남자라고 했다가 여자라고 했다가 더불어서 전청조의 이 고환이식은요, 남현희 씨가 했던 주장이지 않습니까? 전청조 고환이식 했다더라.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는 왜 또 전청조가 여자였었던 걸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고환이식 수술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누리꾼들은 이런 말들까지 했습니다. 정말 전청조가 그런 게 가능했다라고 하면 이거 노벨상 받아야 된다. 전청조한테 고환이식 수술 해준 사람이 있으면 이거 노벨상 받아야 된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의학계에서는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 말했던 전청조가 여자인 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한 남현희 씨의 이야기가 나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요, 어느 날 누워서 갑작스럽게 잠자리를 시도했는데 진짜 남자였다.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랬다. 뭔 말일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술을 한 사실을 전청조가 어렵게 고백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존중하고 싶어서 한 번만 보자라는 말을 못했다. 그리고 이 잠자리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불을 끈 상태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사용하는 기구를 사용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현희 씨는 전청조가 피오텔에는 고환이식 수술 같은 걸 받은 경우가 있다. 나는 대기업이라면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으로 검색도 많이 해봤지만 내가 무지한 분야라 한계가 있었다. 불가능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의학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업계의 특히 비뇨의학과 원장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 현재 그 특정 부위 조직은 이식된 보고가 있긴 하지만 고환 자체를 이식하는 수술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 고환 자체 조직이 굉장히 약하고 혈류순환에 민감하여 이식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현재의 의학 기술로는 고환 이식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할 때 고환 이식의 개념은 실제 고환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이게끔 인공 고환을 양쪽에 삽입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대체 이 남현희 씨와 전청조 공범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르고 왜 서로 여자라고 했다가 남자라고 했다가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을까요? 정말 공범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충분히 판단이 서실 것 같은데, 맹목적인 비난보단 정말 객관적인 팩트와 논리적인 댓글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